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차잖아요. 예. 그러면 좀 돈 좀 벌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네. 기준에 비하면은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왜냐면 제가 여기를 매매를 했지만 매매를 안 하고 만약에 빈 상가에다가 인테리어 하고 당구대 매입하고 하면 아.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한 네, 거네요. 인수인계한 그냥 내가 여기가 가게가 완전 비어 있는 상태고 요거를 이 가게를 인테리어하고 뭐 다 하면은 제가 매매 인수한 가격보다는 싸요. 좀 더 빠른 길을 선택한 거네요. 현지인 네, 로컬을 매매를 했다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제가 창업을 안 하고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을 처음에는 저도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네. 마음을 바꾸고 이제 매매를 이제 인수 쪽으로 마음을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구를 어떻게 치는지, 당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주변의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시장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창업보다 안전하게 어느 정도의 단골 손님들이 나와 있는 매물을 찾자. 근데 보통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매물이 나와 있는 가게는 대부분 다 문제가 있거나 손님이 없는 대부분들이 매물이 그렇지. 장사가 잘 되는데 누가 그걸 매물로 내놔. 그렇죠. 맞아요. 매물로 나오는 거 없었어요. 3달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기 1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배제를 아예 했고 너무 왜냐면 비싸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1군이나 뭐 그런 번화가든 다 배제를 했고 외곽으로 네. 12군, 11군 아니면 뭐 2군, 투두군에서 조금 벗어난 완전히 찐 로컬 쪽으로만 그쪽하고 둘러보셨네. 아니면 이제 이쪽 빈던이나 아니면 다른 아래쪽 빈짠현이나 그런 데를 봤는데 없었어요. 3달 동안 찾았는데 그리고 인터넷도 봤고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조토마토시나 뭐 그런 데도 봤고 다 봤는데 매물이 2개가 나왔는데 제가 2개가 그것도 한국에 그 비자가 다 끝나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전날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갔어요. 가가지고 하루만 생각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다른 주인이 지금 계약서 쓰겠다고 왔다. 결정을 바로 해달라. 그냥 마음은 급하고 그렇죠. 한국은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계약서를 쓰고 한국을 가버리면은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는 계약서를 그렇지. 못 쓰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포기를 하고 왔죠. 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베트남에 이제 오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근데 여기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매물이 원래 2달 전에도 나왔던 매물이에요. 근데 여기를 제가 매입을 안 했던 이유가 가격이 너무 비싸게 측정이 돼 있었어요. 주인이. 그러다가 가격이 조금 다운이 돼가지고 가서 직접 보고 결정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를 일단 왔어요. 와가지고 한 2주 정도를 제가 여기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여기를 죽치고 있었어요. 와. 2주 정도. 대단하시네. 단골 손님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골 손님들을 이제 통역을 통해서 제가 베트남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통해서 어디에 사냐고 확인을 했어요. 뒤에. 뒷동네. 뒷집. 뒷집. 옆 동네. 옆 동네. 옆 동네가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 한 걸어서 5분 거리? 그러면서 제가 봤어요. 손님들이 어떻게 오나. 그러니까 걸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 뒤에 옆에 거주 지역인데 그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 대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매물을 내놓고 이제 거짓으로 손님들을 이제 돈을 주고 끌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이제 얼마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억 5천 동 줬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3만 불 정도. 6억 5천 동 3천만 줬는데 원 넘네. 3천만 원 넘는데 한 3,700? 한 3,500? 그 정도면은 정도? 비싸게 줬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 상태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안에 계산서들
그렇지. 사포를 확인을 했어요. 매출이 얼마큼 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매입을 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가격이면은 새로 하는 거보다 만 비싸요. 새로 하는 게 더 비싸잖아요. 아니 새로 하는 게 더 쌉니다. 더 싸요. 예. 아, 그리고 제가 베트남 현지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꾸미는데 그거보다 그 정도보다 더 여기는 적게 사실 들어간다고요?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요. 단지 다이. 추가적인 다이 비용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계산했을 때 예, 예. 오히려 그게 더 싸요. 오. 이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가지고 당구장을 운영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직접 꾸미는 것보다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것을 사는 게 낫다. 아니 더 비싸죠. 이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안 팔리니까 낮춰서 파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일부러 처음에 그 가격을 높게 측정해놨다가 낮추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주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장님이 측정해놓은 가격이 좀 높았던 것 뿐이지 원래는 제가 베트남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당구대 가격을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가장 큰 비용은 당구 큐대 그리고 당구대 그리고 에어컨이나 다른 인테리어 비용 그렇죠. 다 따져보면 신규 창업하시는 게 더 쌉니다. 그렇죠? 밤 12시까지가 정상적인 법정 아, 그래요? 근무 시간입니다. 영업 시간. 여기 베트남에서는 이게 당구장이 풀로 당구장이 구글 맵이나 어딜 가서 보던지 네. 24시간으로 써 있습니다. 24시간으로 간판에도 써 있고 어허. 그렇지만 24시간 아닙니다. 아. 분명하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 그러면 뭐 낮서부터 밤 12시까지만 하면은 누가 이걸 장사를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 이거 공안한테 허가를 다시 이제 제가 매입을 했으니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예. 허가를 받으면서 공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12시까지는 하면은 이걸 누가 장사를 하냐. 그 돈벌이가 안 되는 돈이 건데. 안 되면 12시까지 하면 아침에 손님도 별로 없고 오후에 그렇지. 오는 손님들이 진짜 단골 손님들 빼면 없고 그렇지. 그리고 저녁 장사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 5만 5천 동, 6만 동 받아가지고 한 달에 임대료가 2만 2천 동인데 인건비 주고 유지비 그러니까. 내고 뭐 하고 하면은 그렇지. 손해인데 누가 장사를 하겠냐. 어. 근데 그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어. 공원도 알고 있는데 어허. 그게 어쨌든 법으로 엔터테인먼트 측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어쨌든 12시까지밖에 영업이 안 되니까는 아하.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 없다. 그 12시에 대신에 문을 닫아라. 이 법적으로 이런 좀 검은 돈이라고 하죠. 밑돈.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라. 알아서. 알아서 피해가라. 아.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예. 벌금을 물던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 사장 입장인 거고 알아서 다른 사장님들도 다들 알아서 하니까는 너도 눈치껏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네. 어떤 사장님들은 한국 사장님이세요.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24시간 아닙니다. 한국 사장님. 그리고 24시간이었으면 얼마 좋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배 가정인데 이게 당구장이 외국인으로 등록을 못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것도 현지인들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외투법인을 만들던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 기존 운영했던 사람 이름을 산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이름 못 사죠. 제가 이름을 어떻게 삽니까? 그거 불법인데. 그러면은 한배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바로 이제 한배 가정하고 연결된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 이름이라든가 친척 이름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 이름을 이제 쓰는 거네요. 그런 이름을 쓰던가 아니면 외투법인을 만들어. 그런데 이런 작은 당구장을 하면서 외투법인 만들면 주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세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그거 빼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없죠. 외투법인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배 가정 남는 거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진짜 로컬식으로 밥만 먹고 살아야 돼요, 진짜.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당구장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고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인터뷰에 응했던 부분이었던 네. 거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계획. 앞으로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는 아직 적자는 아니고 그냥 그 큰 돈 못 만지시고 그냥 거의 또이또이? 그래서 약간 용돈벌이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그러니까 제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지금 장사를 처음 오픈을 하면서 오픈하기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게 네. 돈이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왜 하셨어요? 가게를 하나를 할 게 아니라 늘려갈 생각을 갖고서 여기를 온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아니면은 크게 해야 돼요. 당구대 한 40대 30대 놓고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대신에 좀 외곽에 외곽에 좀 더. 중심가에서는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그거 임대료 내면은 진짜 허덕이지. 그런 상가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러겠어요. 물론 그런 상가가 있는 이제 지역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거리가 비싼 게 아니고 임대료가 비싸니까는 절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김 사장님은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외곽 쪽에 내가 계속 내가 원하는 빌리아드를 퍼뜨리겠다. 지금 이 주변으로 제가 원래 목적을 갖고 3개를 갖고 왔었어요. 같은 이름의 빌리아드 이름을 갖고 같은 이름으로 3군데를 등록을 하려고 목적을 갖고 왔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내가 아무리 저는 물론 한국에서 당구장을 운영해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한국 당구에서 내가 20년을 장사를 했어. 베트남에서 당구장이 괜찮다네? 한번 가보자. 난 20년을 여기서 장사했으니까 그 짬밥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수 있어. 그걸 갖고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사람 성향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하나를 시작을 하면서 보자. 못해도 1년은 보자. 1년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늘려갈 생각을 갖고 왔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주변으로 같은 당구장의 이름을 3개 정도를 갖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되는데 당구장에 2개가 큰 게 생겼어요. 또 생겼네, 경쟁자가. 얘네들도 알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 분명하게 돈이 제가 되니까 생기지, 안 되면은 생기겠어요. 선진들한테는 돈이 되니까. 그렇죠. 알거든요. 돈이 되겠는데?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양쪽으로 큰 게 생겼어요. 저한테도 물론 타격이 있죠. 그러시구나. 없진 않죠. 이제 진짜 이 로컬에서 그러니까 호치민시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호치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제 중심가 뭐 사이공 스퀘어, 벤탄 시장, 그리고 뭐 저기 2군에 있는 타오디안 아니면 이제 비놈 아파트 그거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택시 아니면 오토바이로. 오토바이가 빠릅니다. 택시는 확실히 이쪽에 여기 앞에 큰 길 사장님도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히는 시간대는 그쪽 중심 번화가 쪽에서 오면은 한 40분 정도. 40분 그러면은 이게 보통 한 30분 오토바이 타면 한 30분 정도. 상당히 외곽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30분이면은 사실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오늘 한국에서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또 다른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김 사장님 말고도 그렇죠. 이 영상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이제 베트남에 가면은 이제 국민 스포츠 이 당구가 그래도 돈이 된다 해가지고 또 계획을 잡고 오실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한 말씀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여기 일단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오지 마세요. 진짜 로컬식으로 내가 생활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는 여기서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즐기고 제가 생각할수록 여유롭게 생활하고 돈을 조금 벌더라도 그게 차라리 낫다. 한국처럼 뭐 스트레스 덜 받고 물론 여기서 당구장을 하시면은 여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스트레스라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거의 이제 반취미 생활을 하실 분들만 와서 해라.